장창일 의원입니다. 예, 수고하시고요. 1894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 역사 조금 알고 계시죠? 네. 예. 청일 전쟁이 있었고 러일 전쟁 그 중간에 또 아간파천이 있었어요. 그때의 모든 국가적 민족적 과제는 독립유지였습니다. 어떻게 독립유지하는 방법에서 많은 정치 세력이 생각을 달리했어요. 청나라의 친청파, 일본의 친일파, 러시아 친러파 이렇게 서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갈등도 있었죠. 그렇지만은 송병준 같은 매국노 이외에는 전부 독립에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힘에 눌려서 나라를 뺏기는 서름을 당했는데 2017년 현재 보면서 깝깝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너무 역사가 흡사해서 그래요. 지금 이제 전쟁이냐 평화냐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우리 한국 민족이. 모든 국민은 평화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절대 전쟁은 안 된다. 전쟁은 한 민족의 파멸이요 인류의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라는 큰 틀에서 그러한 국가적 민족적 과제 앞에서 모든 외교 역량,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을 말이죠. 정략적 차원에서 당략적 차원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호전적 발언들이 특히 보수라고 칭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남발되고 있다. 너무너무 깝깝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말이죠. 참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격변기에 처해 있는데 한국, 중국, 미국, 일본에서 새로운 지도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강력한 지도체제가 만들어졌어요. 한미 동맹 더 강화될 겁니다. 더 공고화될 겁니다. 일본, 한반도세의 전쟁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일본이 공격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재앙이 왔었을 때의 그 난민 처리 문제 등등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일본도 겉으로는 전쟁 위기설 허내면서 자기의 국가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고 아베 정부의 국가 노선 여기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북핵 위기를 내세워서 압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결코 한반도 전쟁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 일본이 물밑 접촉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중국. 저도 중국도 전쟁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 중국이 도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덕볼 게. 원치 않습니다. 미국도 저렇게 호전적 발언은 하지만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국가 시스템 움직이는데 그렇게 간단히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창작빈적 기질을 발휘해서 호전적 발언을 내놓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좋은 기회다. 여기에 누가 중심이 되느냐? 한국이 중심이 돼서 자신감 가지고 여기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막 저희 네. 강대국에 밀려서 그냥 기죽지 마시고 말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그런데 이어서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됩니다. 예, 목소리 크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셔가지고 중국에 전쟁해달라. 중국은 아주 신뢰를 중시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야기하겠는데요. 냉전 시대의 전술핵은 전쟁 억지였어요. 핵이 아니고. 냉전 시대 전술핵에 배치했던 것은 그 다음에 없어졌죠. 지금은 모두가 지금 북핵, 동결, 폐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그죠?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대전제 속에서. 그런데 만일에 지금 와서 전술핵 운운들 하는데 참 그 앞뒤가 안 맞는 말들 하고 있어서 하도 답답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술핵 배치한다고 하면은 북핵을 인정하는 겁니다. 용인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한 후에 우리가 전술핵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무슨 자기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 다음에 용인한 다음에는 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논의할 수 있어요. 지금 와서 전술핵 배치하자면 뭡니까? 우리는 그냥 모든 역량을 모아서 어떻게 해서 북핵 동결, 폐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한국이 전술핵 배치하자. 그렇게 되면 북한의 그걸 인정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해서 하도 깝깝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전술핵 배치하는 순간 우리는 북한 핵을 인정하는 게 됩니다. 그렇지요? 동의 안 합니까? 네, 전술핵 배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핵 불용, 북핵 그죠, 폐기의 그죠. 명분을 우리 스스로 저버리는 포기하는 결과가 게 납니다. 되죠. 그죠? 그저 국민들께 잘 알려주세요. 하도 그냥 뭐 어느 당인지 모르겠어요. 나 기억도 안 나는데 자꾸 전술핵 해가지고 깝깝해서 어디 저 자유한국당에서 했어요 그렇게? 모르겠어. 나 좀 별로 자유한국당을 하는 논리가 앞뒤가 잘 이거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안 되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말이죠. 요즘 이렇게 보면 말이죠. 뭐 보수는 친미, 진보는 친중 이런 식으로 호도시키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국가 이익 앞에서 국익에서 보수 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국에서 반중분이 조장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래요. 국익을 위해서. 그런데 제대로 팩트를 가지지 않고 자꾸 반중 분위기 조장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꼭 우리 60년대 70년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윤보선 대통령 때도 그랬고 60년대 윤보선 다음에 YS 때도 미국 가서 한국의 인권 문제 좀 잘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YS는 미국 기자들 불러놓고 했다가 이 사대주의자라고 70년대에 말이죠. 유신 때입니다. 사대주의라고 공화당이죠. 당시에 공화당이 얼마나 공격했는지. 예? 우리는 민족주의자인데 그때 야당 민주운동 놈들 좀 사대주의자라고 공격해서 뭐 제명 처분해야 된다. 국회에서 한창 떨어뜨린 게 저 대학생 때 기억이 납니다. 요즘 보면은 미국에 가서 핵 구걸을 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꼭 사대주의 같아. 사대주의자들. 자존심이 상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의자들이라고 했어요. 민족적 자존심이 상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공화당 옛날 후신 아닙니까? 왜 이렇게들 하는지를 모르겠어. 아주 거꾸로 저희가 그냥 완전 민족주의가 된 기분이구만요. 다음에 중국 문제 얘기하겠는데 제가 쭉 통계를 봤더니 1992년도에 26억 5천 달러 수출을 했는데 2016년에 1244억 달러 수출했고 계속 증가했어요. 사드 문제 생긴 이후에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따라 이 품종들이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지금은 최근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 30-40% 수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석유 제품 계속 수출 증가하고 있어요.
사드 문제 때문에 그런데 경제 보복하면서 자꾸 선전선동해 놓으니까 무슨 중국으로부터 엄청 경제 보복 당한 것처럼들 해가지고 한국 국민들의 반중 의식이 아주 고조되고 있는 그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 근거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에. 더나라 사드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경제 보복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관광 문제지요. 중국 측으로 보면 우리는 한 적이 없다는데 그 관광을 담당하는 여유국에서 뭐 지침을 해낸지 모르겠어요.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관광 분야에서 엄청 타격을 받고 특히 저희들은 제일 타격을 받습니다만은 이번에 중국 가서 봤더니 많이 풀려지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중국 그 관광회사들이 뭐 제주도 여행, 뭐 대한민국 여행, 그 광산품 신문에 선전도 하는 걸 봤어요. 이제 풀려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경제 보복하는 거 말이 잘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마트 롯데 얘기하는데 이것도 진실의 자동차 이마트 롯데를 얘기하는데 지금 말이죠. 중국에서는 백화점 거의 다 망하고 있어요. 이마트 롯데뿐만이 아니라. 알고 계시죠? 왠 줄 압니까? 온라인 상품 매매가 아주 활성화돼서 그래요. 알리바바처럼. 그래가지고 지금 사드 문제 이전에 이마트 롯데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진짜 이 울고 싶을 때 뺨 때린 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한국 국민들 속에서 반중 감정 고조되는 것 결코 한중 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답변 들을 필요 없이 저희들이 종합 감사하니까 제가 이 보고 듣고 지금 감사하면서 느낀 거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에 여기 제해동포재단 와 계시죠? 제해동포재단, 예. 우리는 힘에 눌려서 나라를 뺏기는 서름을 당했는데 2017년 현재 보면서 깝깝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너무 뭐 역사가 흡사해서 그래요. 지금 이제 전쟁이냐 평화냐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우리 한국 민족이. 모든 국민은 평화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절대 전쟁은 안 된다. 전쟁은 한민족의 파멸이요 인류의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라는 큰 틀에서 그러한 국가적 민족적 과제 앞에서 모든 외교의 역량,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입니다. 네, 수고하시고요. 1894년부터 1910년까지의 한국 역사 조금 알고 계시죠? 네. 예. 청일 전쟁이 있었고 러일 전쟁 그 중간에 또 아간파천이 있었어요. 그때의 모든 국가적 민족적 과제는 독립유지였습니다. 어떻게 독립유지하는 방법에서 많은 정치 세력이 생각을 달리했어요. 청나라의 친청파, 일본의 친일파, 러시아 친러파 이렇게 서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갈등도 있었죠. 그렇지만은 송병준 같은 매국노 이외에는 전부 독립에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한반도세의 전쟁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일본이 공격당하는지도 모르고 혹 그러한 재앙이 왔었을 때의 그 난민 처리 문제 등등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일본도 겉으로는 전쟁 위기설 허내면서 자기의 국가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고 아베 정권의 국가 노선 여기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북핵 위기를 내세워서 압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결코 한반도 전쟁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 일본이 물밑 접촉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을 말이죠. 정략적 차원에서 당략적 차원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호전적 발언들이 특히 보수라고 칭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남발되고 있다. 너무너무 깝깝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말이죠. 참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이 격변기에 처해 있는데 한국, 중국, 미국, 일본에서 새로운 지도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강력한 지도체제가 만들어졌어요. 한미 동맹 더 강화될 겁니다. 더 공고화될 겁니다. 일본 그렇게 될 거예요. 중국, 저도 중국도 전쟁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 중국이 도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덕볼 게 원치 않습니다. 미국도 저렇게 호전적 발언은 하지만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국가 시스템 움직이는데 그렇게 간단히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창작품적 기질을 발휘해서 호전적 발언을 내놓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